예, 저희가 준비한 4위와 7위입니다. 형수욕설 속내 밝힌 둘째 형. 이재명 후보 5남 2녀 7남매의 5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갈등이 깊었던 건 바로 넷째인 고 이재선 씨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갈등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연 건데요.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 부러지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하고 다툰 내용이 녹음이 돼서 온 사방에 그게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되고 또 제가 인격 수양이 좀 부족해서 그런 어떤 경우하든 간에 욕설 녹음이 만들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욕설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또 사과드립니다. 제 부족함의 소산이죠. 예, 오늘 인터뷰에 나선 이 둘째 형은 이재명 후보보다 6살이 많습니다. 지금은 성남의 한 빌딩 경비 용역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구자영 차장, 네.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욕을 먼저 한 건 넷째 재선이다. 재선이가 어머님께 너무 심한 욕을 했고 다섯째 재명이가 그 욕을 만약에 형수 애들에게 하면 어떻겠냐. 형수나 애들에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욕이 된 것 같다. 뭐 잘잘못을 만약에 따지자면 넷째 재선이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형 재선 씨와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잘잘못을 논하기가 좀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면 그 위에 손윗 형인 이재영 씨의 증언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욕을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돌아가신 재선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영 씨의 그 증언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이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뭐 핑곗거리를 준다, 이유를 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등장한 시점도 좀 묘하지 않습니까? 재선 씨와 이재명 후보가 막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나서서 중재를 했더라면 오히려 그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보다는 좀 형으로서 객관적으로 집안 문제를 다독이려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텐데 지금은 당사자 중에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이 본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형이 등장해서 돌아가신 분이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더 아래 동생인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형이 나선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민수 수석께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혹시 그 이재명 후보의 둘째 형이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하는 사실을 미리 좀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예. 나온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뭐 공보를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가 깜짝 놀랐어요. 예. 뭐 둘째 형에 대해서는 뭐 이름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우리 구차장은 저렇게 말씀을 했지만 아마 그 기사를 쓴 그 대기자인가요? 뭐 고참 기자분이 꽤 오랫동안 이 인터뷰를 하려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영 씨를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가족들의 인터뷰를 나오는지 정확히 이재영 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취재를 되게 오랫동안 추진했고 뭐 그런 과정에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지금 오랫동안 청소 일도 하고 했던 이제 둘째 형이 그런 과정의 설득에 의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재영 씨는 사실은 큰형 역할을 했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제 뭐 사실상 큰형 역할을 예, 지금 이재명- 인터뷰하신 분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뭐 원래 큰형은 뭐 고향에 남고 해서 아마 이 과정들을 어찌 보면은 재영 씨가 가장 정확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 이른바 그 형수욕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보면은 뭐 저도 몰랐던 팩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재선 씨가 성남시장 출마를 하려다 했던 얘기도 있고 그동안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 예. 것도 있는 거 보면은 실제로 이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어찌됐든 나의 불찰이라고 사과를 하면서 다만 이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형 재선 씨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시정에 개입을 하려고 여러 차례 했고 그거를 막는 과정에서 이렇게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재영 씨 같은 경우는 이 녹음 파일이 지금 세상 밖에 돌아다닌다는 게 어찌 보면은
형 입장에서는 두 동생이 똑같은 아끼는 동생들 아니겠습니까? 뭐 집안의 치부 같은 게 드러난 셈이니까 그 뭐 발동 과정이 그냥 있겠죠. 여과 없이 드러나고 예. 그런 게 안타까움을 기사에서 많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재영 씨 입장에서 참 충분한 고통이 좀 느껴집니다. 전 기사를 보면서 그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 형의 인터뷰가 나온 사실을 몰랐군요. 예. 뭐 저희들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예. 욕설 파일을 내보낸 것 자체도 넷째인 재선이가 잘못한 거고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고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고 이재선 씨의 갈등 원인을 형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관련 발언을 덧붙였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은 권력은 행사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왜곡되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셋째 형님 문제, 소위 말하는 욕설 문제, 이것도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저희 형님은 원래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제가 시장이 되기 전 시장한테는 막 전화도 하고 이거 인사 이렇게 해라, 뭐 정책은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똑같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은 이제 시민이 아니고 시장의 형이다. 시정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죠. 아까 한수영님께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 넷째 형과 그러니까 넷째와 다섯째 갈등의 가장 큰 고민, 골은 성남시장을 두고 출마권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가 왜 나왔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최근에 굿모닝 이재명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책은 뭐냐면 이제 이 변호사분이 이 책을 내셨는데요. 이 장모라는 변호사분이 내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돌아가신 이재선 씨 입장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 그 또 이제 부인인 박인복 씨가 거기에 추천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쭉 이제 썼어요. 거기에 뭐 오고 간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나옵니다. 당시에 이재선 씨가 어머니한테 집을 좀 뭐 하나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못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격앙이 돼서 어머니한테 좀 욕설을 하고 뭐 그게 이제 출발점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형하고 좀 싸웠던,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서로 문자 간 거, 그다음에 녹음한 거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형님이 어떤 면에서 뭐 이재명 후보를 편을 들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참 이 집안 문제는 서로 간에 좀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돌아가신 뭐 누님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어차피 이재명이 권력자니까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 유리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권력자입니다. 왜냐하면 후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왜 이 시점에 했을까? 그 형님이 안 하다가 왜 이 시점에 했을까? 제 추정은 결국은 굿모닝 이재명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공격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형 입장에서 이걸 해명하기 위한 또 어떤 반대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저는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양쪽 주장이 또 서로 엇갈린 부분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 이런 주장이 엇갈린 부분이 있기 굿모닝 때문에. 이재명이 아니라 굿바이 이재명 말씀하시는 굿바이.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책 제목을 잘못 알았어요. 하여튼 그 책에 어떤 대응하기 위한 저는 인터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뭐 각자 다른 논평을 해주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는 했던 의혹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어쨌든 강제 입원을 시키지는 않았으나 과거 이재명 후보는 진단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조울증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증세가 날로 악화되고 또 시민들, 공직자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게 전부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진단을 해서 치료할 기회를 가졌다면 제 형님이 조울증으로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었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진단 절차를 계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의혹 제기는 좀 대략적으로 간단합니다. 구자웅 차장. 네. 친형 강제 입원 당시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보건소장을 압박했다. 10년 전 4월에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 이재선의 강제 입원 방법을 찾아보라. 이거 했다는 얘기를 네.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서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보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게 2018년 그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기소가 돼서 이 재판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어떤 수사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지금 흘러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뭐 시점은 오래됐지만 당시 여기에 관여됐던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재 이 정진상 이 비서실 부실장이 당시 보건소장 3명에게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주문한 얘기가 있었고, 예.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강제 입원 방법을 빨리 찾아보라고 이게 체근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공소장과 수사 기록에 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 입원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진 않는다. 무혐의가 처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공소장과 이 수사 기록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면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측근들이 이 친형인 재선 씨를 강제 입원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냐, 이런 정황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바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했고, 특히 정진상 현 부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주장했다고 진실은 아니다.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팩트로 살펴봤을 때 2018년도에 이제 기소가 됐고,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지사가 그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나 직권남용 관련해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련된 공소장과 수사 기록에서 지금 저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아하. 사실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지금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유력한 모든 분들이 무죄 판결 받으신 분들 그 당시의 공소장 수사 기록 다시 다 봐서 또 다른 논란이 있나, 또 다른 의혹이 있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미 결론이 난 사실인데. 그럼요. 이건 전혀 적절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소장과 수사 기록은 말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록들이고, 예. 그게 공소가 제기돼서 공판 절차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것들만 추려져서 재판 기록이 돼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은 그 재판 기록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장과 수사 기록은 말 그대로 검찰의 주장이나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저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 캐캐묵은 의혹을 가지고 좀 어떤 공격을 위한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